네, 좀 기존에 이제 설명에 오셔서 한번 봤던 학부모님들도 계시겠지만 간단하게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불어과 졸업한 39기 문선아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본어과 작년에 졸업한 39기 박준서라고 하고 이 친구랑 같이 서울대 경영학과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중국어과 졸업한 39기 이가영이고 지금은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재학 중입니다. 저도 똑같이 중국어과 39기 졸업하고 지금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재학 중입니다. 자, 이 친구들 모두 이제 김우진 선생님 수업을 들었던 김우진 선생님의 애제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인들이 김우진 선생님 수업에 대해서 이제 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전에 이제 설명회 때 왔을 때 다 못했던 얘기들이 있다라고 해서 네, 오늘 저희 원장님이 빠지셨어요. 아이들의 요청에, 졸업생들의 요청에 해서 원장님 빠지시고 아이들이 이제 자율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 좀 더 강조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싶다고 하니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그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얘기가 일단 이제 며칠 뒤면 이 학원에서도 방학 특강을 시작할 거고 그게 한 달 정도, 한 달 반 정도 해가지고 수어의 경우는 12회를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방학 기간에는 타 연합반이라든지 아니면 인강을 듣는다는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저희 기수에서도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것들, 그런 수업들보다는 이 방학 특강을 듣는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한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일단 대부분 수업을 들어보셨던 분들이나 겨울방학 수업을 들었던 분들이 있겠지만 한 달 동안의 수업 동안에는 김훈 쌤이 수학의 정석이라는 책을 진행을 하시는데 여기서 나오는 것이 먼저 개념을 설명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들이 이거 개념을 모른다고 생각하는 정도까지 그냥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달 반 정도의 시간 동안 빠르게 개념을 소화하고 그 과정에서 내신 때 사용할 수 있는 스킬들이나 아니면 그 내용들을 재조합해가지고 쌤이 설명을 하셔요. 방학특강에. 그래서 이렇게 방학특강 1회를 진행을 하고 그날 내신 기간에 다시 조금 더 빠른 속도로 그걸 다시 진행을 해가지고 그때는 개념 설명이나 이런 게 좀 더 스피디해지고 조금 더 어려워지고 그날 실제로 시험에서 특히 고난도 문제를 풀기 위해 필요한 스킬들이나 아니면 학교 기출 문제 또는 DAT 학부 변형 문제 등에 집중을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하시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본인이 수학 능력이 완전히 출중하다면 그러면 솔직히 그냥 내신만으로 커버해 줄 수도 있다고도 생각을 하지만 본인이 수학 능력이 한 달 반 동안 그 모든 개념 내용 고난도 내용, 그 교과서, 학부 등등까지 소화할 수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쌤의 수업을 두 번 듣는다는 느낌으로 처음에 빠르게 김우현 쌤의 수업이나 풀이법 등에 익숙해지고 그걸 푸는 방법을 안 다음에 내신 기간에 들어가서 이를 조금 더 적용을 하고 쌤한테 질문이나 아니면 쌤이 진행하시는 클리닉 등에 와가지고 참여를 하는 방식 이런 것 등을 통해서 두 번을 한다면 본인이 수학 능력이 조금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여러 번 반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한 선생님의 풀이법을 굉장히 잘 체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방학 특강에서 이런 김우인 쌤의 내신 수업을 듣는 걸 추천을 한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네, 그래서 이제 방학 때 이게 수학을 들어야 되는 건 알겠는데 그게 왜 하필 김우진 쌤이어야 되냐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면 이제 제가 이제 그 방학 때마다 뭐 연합반도 들어보고 이제 다른 학원 이제 선생님들도 들어보고 했는데 이제 그게 뭐 그 대원 겨냥한 학원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이제 연합반이나 아니면 흔히 말하는 이제 강남 일반고 대상하는 수업을 들어봐도 이제 우진 쌤이 전혀 이제 약간 딸리지 않고 그 연합반에서 약간 강조하는 약간 개념과 김우진 쌤이 강조하는 개념이 약간 달라요. 근데 이제 연합반에서 강조하는 개념은 그냥 교과서 개념을 나열하는 약간 이제 거라면 김우진 쌤은 그 개념을 자기만의 논리대로 약간 재구조화해서 다시 쉽게 쓸 수 있게 말을 해주고 그게 내신까지 이제 이 친구가 말했던 대로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훨씬 더 대원에서 쓸 수 있게끔 개념을 다시 한번 이게 정리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이제 기본 정석을 읽고 그냥 문제 풀고 끝나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판서 강의도 하고 하시기 때문에 연합반보다 훨씬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마디. 안녕하세요, 원장입니다. 제 참고로 이제 배경을 알려드리면 저 친구가 오른쪽에 서 있는 친구는 그 영재고를 서울 영재가고를 가도 될 만큼의 수학 실력을 가진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김우진 선생님 수업을 추천하길 때 제가 좀 걱정을 했어요. 수학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수능을 거의 다 맞는 상황이었으니까 고1 올라갈 때쯤에요. 그래서
그 미적까지도 틀린 문제가 없었고 너는 또 네 혼자 미적도 공부하고 막 그랬지. 그래서 어쨌든 그런 상황이라서 현우진 인강을 뭐 다 듣고 뭐 그런 상황이고 수능도 틀린 문제가 없어서 과연 김우진 선생님 수업을 듣고 수학은 계속 1등이었냐? 3년 내내? 너도 1등이었냐? 예. 그래서 압도적 1등인데 과연 이게 만족을 할까라는 생각을 염려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예비고1 일타 쌤한테도 듣고 김우진 선생님한테 수업을 들었는데 이제 어머니한테 끝나자마자 전화를 드렸더니 저 친구가 대박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왜 대원외고 일타를 시켰냐. 그냥 일반고 일타를 했어도 그래서 대원외고 어때서 내가 그렇게 농담을 했던 적이 있죠. 그래서 일단 배경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수업이 뭐 이 우진 쌤 인간성에 대해서 하도 얘기를 하길래 인간성 말고 인간성 좋은 거는 다 알아. 그러니까 인간성 말고 수업이 왜 좋은지 그리고 자료가 왜 좋은지를 좀 생각을 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려봐라고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다들 4명이서 강조하는 부분이 설명이 너무 쉽다. 근데 어렵다는 애들도 있던데. 그러니까 그건 포인트가 그건 딴 데 가서 쉬운 거니까 위안이 될 뿐이지 시험 보면 도로 떨어진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를 극복해야 되는데 이 쉬운 문제를 계속 푸니까 위안이 될 뿐이지 예, 시험은 도로 안 나온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저 배경이 그렇긴 한데 그 다른 데로 이동한 적이 있다. 손 들어봐. 그 경험을 누가 얘기해 줄 사람? 일단 저는 방학 때 왜 김우진 쌤을 먼저 들어야 되는지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제 저희 엄마랑 저랑 이제 방학 때 한번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뭔가 방학 때는 다른 일반고에서 내는 그런 어려운 문제로 빡세게 훈련을 한 다음에 내신 때만 김우진 쌤을 들으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실제로 한번 방학 때 김우진 쌤을 안 듣고 다른 이제 연합반 일반고 반을 이제 열심히 듣고 딱 내신 때 김우진 쌤을 들어왔는데 정말 후회가 많이 됐던 게 분명히 대원이 수능 베이스에 학교 자료를 나눠주는 건 맞지만 다른 일반고에서 절대로 내지 않을 만한 그런 유형들을 강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시험에 출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대원 내신에 특화된 쌤을 듣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그때 내신 때 물론 김우진 쌤께서 짚어주시긴 했지만 너무 그게 생소한 거예요. 다른 방학 때 한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방학 때 내신을 안 들은 거 굉장히 후회를 했고 그것 때문에 좀 많이 힘들어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방학 때 더 빡세게 다른 뭐 연합반에서 훈련을 시켜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그게 아니라 일단 김우진 쌤의 대원 특화 내신을 베이스로 깔아두고 그 위에 더 뭐 문제집을 풀건 뭘 하건 하는 노력을 추가로 하는 것이지 김우진 쌤 수업을 안 듣고 그런 노력을 하는 건 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그거를 가장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이제 2학년 1학기 때 이제 다른 선생님 수업으로 옮겼던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네, 대원 내신을 하신 다른 학원 쌤한테 가서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결국 다시 돌아와서 2학년 2학기 그리고 3학년 1학기까지 쭉 김우진 쌤을 다녔어요. 근데 일단 제가 다시 돌아온 이유는 등급을 일단 상승하게 해주시고 김우진 쌤이 그리고 등급을 똑같은 등급을 받아도 그 등급을 받는 데까지 필요한 시간과 노력이 훨씬 덜 들게 해주십니다. 김우진 쌤께서. 이게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제가 똑같은 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학원에 가서 공부했을 때는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시간을 많이 들였는데도 그 등급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김우진 쌤에 왔을 때는 제가 굉장히 김우진 쌤께서 효율적인 내신 공부 방법을 알려주시니까 제가 똑같은 등급을 받아도 수학에 투자한 시간이 훨씬 적었고 그렇게 하니까 다른 과목에 투자할 시간이 늘어서 훨씬 더 이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었다는 거죠. 똑같은 등급을 받았지만 결국 들인 시간과 노력은 달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결국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게 자기의 수학 실력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자기 등급에 만족을 못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원인을 찾으려고 학원을 바꾸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건 정말 이제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실제로 그랬다가 후회를 하고 다시 돌아온 케이스가 있었고, 그리고 결국에 그 원인은 그 김우진 쌤의 수업이나 이런 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노력 정도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실제로 김우진 쌤 수업 듣고 등급이 상승했던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때도 제가 느낀 거는 김우진 쌤 수업을 80% 활용하느냐 아니면 120%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차이가 있는 거지, 그게 김우진 쌤의 수업의 뭐 방식이 달라져서라든지 아니면 다른 학원에 가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등급이 상승했을 때는 어떻게 김우진 쌤 수업을 120% 활용했냐 말씀드렸을 때는 일단 네. 일단 질문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질문을 할 때 김우진 쌤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 아이패드로 1대1로 하나하나 영상을 풀이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게 거의 1대1 과외 수준으로 정말 답변을 상세하게 잘 해주셔서 저는 이걸 진짜 많이 활용을 해서 새벽 2시 3시에도 질문 보내면 결국 다음날에 돌아와 있어요. 영상이 답장으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질문을 정말 많이 하는 방식을 활용했고, 그리고 또 이것도 중요하다 생각을 하는데 수학을 잘 못하고 자신 없어 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질문하는 게 두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김우진 쌤께서는 정말 제가 생각해도 어이가 없을 만한 질문을 해도 전혀 당황하지 않으시고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더욱더 자신감을 갖고 질문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김우진 쌤께서 만들어 주신 실전 모의고사를 이제 매주 학원에 와서 치는데, 근데 저는 그 실전 모의고사를 파일로 다시 받아서 여러 번 풀어봤어요. 왜냐하면 그 실전 모의고사가 결국에 학교 자료에 대한 엄청나게 수준이 고퀄리티의 변형 자료인데, 그 변형 문제를 여러 번 풀어보면서 실제로 그 문제를 제 걸로 익혀갔던 거죠.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를 다시 받아서 파일로 풀었을 때 저는 등급이 많이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제가 질문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쌤께 자료를 따로 요청해서 실전 모의고사 자료 좀 주세요, 다시 한번 풀어보고 싶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때 시험 전날인가 김우진 쌤께서 저한테 너는 이번에 잘 볼 것 같다, 내가 봤을 때도 너는 이번에 정말 열심히 한 게 느껴진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그때 등급이 상승했었습니다. 그때 중간고사도 잘 봤고 기말고사까지도 놓치지 않고 잘 봐서 등급이 상승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등급이 잘 안 나오거나 수학에 자신이 없을 때 자꾸 원인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고 자꾸 눈을 이제 다른 학원으로 돌리게 돼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실제로 그랬다가 이제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이제 원인을 밖에서 찾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서 찾으셔야 돼요. 김우진 쌤의 수업은 제가 보기에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등급이 잘 안 나오고 있으면 자기 노력을 늘리려는 연습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공차가 양수인 등차 수열 AN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차가 음수인 등차 수열 BN이 있습니다. 그런데 합을 SN, TN이라고 하면은 일단 SN은 AN의 공차를 D1이라고 하고요. BN의 공차를 D2라고 하면은 얘는 양수 음수야. 그러면 얘는 반공차. 그래서 S 아니, 앞에서 친구들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진짜 많이 했는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등급을 김우진 쌤을 다니면서 올렸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원래 수학을 2등급을 받던 학생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2등급에 되게 만족을 하면서 그냥 이 정도 공부해서 2등급 정도면은 그냥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딱 한 번 3등급이 나온 거예요. 다른 이제 학원을 왔다 갔다 하다가. 그래서 3등급은 안 된다 싶어서 저도 이제 아까 친구가 얘기한 것처럼 약간 학원을 탓하면서 한번 옮겨봤어요. 학원을 김우진 쌤으로. 근데 제가 그때 느꼈던 진짜 김우진 쌤 수업에 가장 좋은 거는 숙제였어요. 왜냐면 처음에 제가 숙제를 받았을 때 숙제 양이 진짜 너무 많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다 풀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거기에 학프 문제가 그대로 들어간 것도 있고 그다음에 교과서 문제가 그대로 들어간 것도 있고 아니면 학프나 교과서를 변형한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실전 모의고사까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숙제가 많은 게 그냥 많은 게 아니라 수준별로 나눠져 있는 문제가 많다 보니까 제가 이해가 잘 안 되고 뭔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 파트 같은 경우에는 쉬운 문제를 반복하면서 조금 기초 개념을 다질 수 있었고 그다음에 조금 잘하고 아니면 시험에 잘 나올 것 같다 한 핵심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그 기본 문제부터 응용 문제까지 다 풀면서 저는 숙제를 좀 진짜 활용을 많이 하면서 실력을 올린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친구들이 그 아이패드 질문을 진짜 잘 대답해 준다고 얘기를 해줬는데 제가 생각하는 이런 질문의 진짜 장점은 선생님께서 만약에 13번에 뭐 답이 왜 이렇게 나와요? 라고 물어보면은 그냥 단순히 이렇게 나온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너가 여기를 헷갈려 하는 걸 보니까 네가 이 개념을 잘 모르고 있구나 라고 학생의 그 학습 상태에 관심을 가지고 그냥 단순히 약간 AI처럼 대답을 해주는 게 아니라 네가 이걸 모르는 걸 보니까 이런 것도 같이 공부를 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다른 그 문제집 PDF를 보내주거나 아니면은 이 부분을 다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식으로 진짜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셔가지고 되게 좀 감동을 받은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김우진 쌤을 다니면서 성적이 안 오른다 싶으면은 숙제를 조금 더 많이 활용을 해보거나 아니면 우진 쌤한테 좀 개인적으로 문의를 해서 이런 부분이 어려운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면은 선생님께서 아마 되게 세심하게 잘 대답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여기 이어서 약간 쌤의 수업의 특징하고 나서 자료의 특징 그리고 나서 이제 방학 특강 때 쌤이 이런 걸 좀 더 그 수강생들이 활용을 좀 더 많이 할 수 하기 위해서 쌤이 좀 바꾸신 부분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첫 번째로 김우인 쌤의 수업은 아까 저희가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수업을 그 문제를 단순히 나열하거나 아니면 개념을 나열해가지고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대원 기출문제를 직접 이용하여서 그것이 어떻게 기출문제에 사용되었고 그 만약 진짜 단순 암기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암기하라고 하되 하지만 그걸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거나 아니면 다른 문제에 응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그럼 그것이 왜 그렇게 되는지 또 나서 그것이 어떤 이유에서 그런 공식이 나왔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고 이런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제가 느끼기에는 문제와의 연관성이나 단순히 개념과 문제가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이거 직접 굉장히 많이 연관되어 있고 쌤의 문제를 풀거나 자료를 풀거나 실무를 풀거나 또는 나중에 시험을 풀었을 때 실제로 쌤이 말했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실제로 이걸 제대로 체화를 하고 쌤의 말을 제대로 들었다면 굉장히 많이 느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쌤의 자료나 이런 수업 역시 당연히 이런 부분에 맞춰져 있고 특히 우리 학교가 가장 중요한 것이 세 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가 교과서, 두 번째가 DAT 또는 학부, 세 번째가 그 기출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2학년은 비록 학교에서 학부에 나눠지진 않지만 여전히 쌤의 설명회를 들었으면 알 수 있지만 여전히 DAT 같은 문제에서 학부는 아니지만 실제로 연계가 많이 되어서 나왔다는 것을 이미 쌤이 알고 계실 것이고 쌤이 설명회도 하셨고 1학년의 경우는 여전히 그거의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쌤이 학부 변형 문제를 여러 개 나눠주시고 나서 이를 바탕으로 질문을 언제나 해가지고 충분히 채워할 수 있게 해두었고 교과서 같은 부분은 쌤이 수업 한 번에 실제로 할당하셔서 교과서 내에 있는 유형이 어떤 유형이 나오더라도 그냥 교과서 내에 있는 건 무조건 풀 수 있게 할 수 있겠다라는 식으로 수업을 한 번 실제로 할당을 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대원 기출문제의 경우에서는 개념 설명 단계에서부터 이를 이용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으로 기출문제를 습득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다음에 관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고 싶은데 저희가 사실 이 정규 학기 동안에도 문자를 보내는 것이나 아니면 클리닉을 진행하는 것이나 쌤에게 질문하시는 건 모두 존재를 하였지만 하지만 이렇게 해도 안 하더라고요. 제가 맨날 채점이나 과제를 하고 시험 성적을 보고 하는데 과제를 잘 안 하더라고요. 학생들이 이게 저 왜 그런지 모르지만 뭐 다른 게 좀 바빠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최소한 방학 때만큼은 시간이 상당적으로 많은 시간이고 수학에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방학 특강에는 목요일 그 토요일 오전에 김은인 쌤 제가 쌤하고 얘기를 해서 쌤이 답변을 해주셨는데 목요일 토요일 오전에 김은인 쌤이 직접 나오시는 클리닉이 있을 것이고 이 과정에서 숙제를 안 해왔거나 아니면 숙제를 안 해온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강제적으로까지 오게 하는 방향으로 쌤이 좀 더 생각을 할 수 계시거든요. 사실 제가 강제성을 싫어했던 이유가 이렇게 하면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수학은
당연히 부담을 느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부담을 느끼기 싫다고 해서 수학 문제를 안 풀고 수업만 듣는다고 하면 이는 당연히 체화가 될 수 없고 그냥 단순히 수업 왔다 가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직접적으로 본인이 문제를 풀고 이를 확인을 받고 문제를 푼 것이 본인이 맞게 풀었는가, 맞게 풀었어도 이를 제대로 개념을 이용해서 했는가를 쌤이 클리닉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걸 쌤이 좀 더 적용해가지고 훨씬 더 강화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쌤의 수업을 아까 말했던 것처럼 120% 이상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제가 아까 3등급 받고 옮겼다는 얘기만 하고 결과를 말씀을 안 드렸는데, 실제로 우진쌤 수업을 듣자마자 바로 1등급을 받아가지고 저도 너무 신기하고 기뻤습니다. 애들이 막 열변을 토하네요. 그래서 어쨌든 그 말하는 거가 후배들이 이 친구들 말고 10명이 오든 20명이 오든 똑같이 말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1학기 끝나고 4등급에서 9등급제에서요. 4등급에서 1등급 나온 애들도 있고 있지, 니네께서도. 우진 선생님을 이제 애들이 저러는데 그래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것도 있고 5등급에서 5, 6등급이 2, 3등급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2학년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2학년의 경우는요, 지금 수투잖아요. 옛날 가정으로. 이 수투 가정이기 때문에 수능과 연결되죠. 맨 오른쪽 친구는 맨날 얘기하는데 가장 존경하는 2명의 수학쌤이 있다. 현우진과 김우진이다. 네, 둘 다 우진이죠. 그래서 들어가면서 현우진 얘기해도 되나요? 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만큼 그게 맞아? 막 그랬더니 강의력이 그렇게 좋으시다. 그래서 너가 수학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 너무 쉽게, 너무 쉽게 이해하게 해준다. 그래도 어렵다는 애들 있던데, 또 어렵다는 애들도 제가 알아요. 근데 그걸 견뎌내면 그 상위에서요, 중3에서 고1에 올라갈 때 온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설명회 한번 선 적이 있는데요. 선행이 전혀 안 돼 있었어요. 네, 전혀. 쌤 B를 겨울에 봤으니까. 그리고 우진쌤 수업 들었을 때 어려워 헉 했대요. 예비고 올라갈 때. 그래도 꾹 참고 들었더니 3주째부터 리듬을 타기 시작해서 그 친구는 딱 한 번 빼고는 9등급제에서 1등급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매번 선행이었거든요. 그래서 매번 여름방학에 벌벌 떨어, 겨울방학에 벌벌 떨어. 왜냐하면 한 번도 선행을 해본 적이 없는데 김우진표로 갔다라는 거예요. 전 수많은 15년 동안 김우진 수학의 힘을 받습니다. 그리고 저 아이패드 정성, 그리고 아이들의 넌 이걸 모르니까 이것도 모르겠구나라고 해서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한 번도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노력이 시들지 않으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렇게 좋다면 제가 일반고에 지금 수많은 수학생을 봅니다만 제가 새로운 학교를 란칭할 때마다 떠오르는 사람은 김우진밖에 없습니다. 김우진이 한 명만 더 있으면 좋겠다. 나한테 라는 생각으로 열정적으로 하고 계신데요. 실력도 그러하고.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잖아요. 질문한 적 있나? 우리에게 재학생이야? 우진쌤 제자야? 질문한 적 있어? 많아? 응? 많진 않아? 우진쌤 사랑해? 그래서 아주 강적으로 사랑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이들이 그렇다라고 해서 우진쌤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목요일과 토요일 오전에 강제로 오게 한다. 예. 그래서 숙제가 덜 돼 있거나 숙제가 돼 있는데도 좀 모자란다 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오게 한다는 지침을 하고 2번을 안 오게 하면은 아웃되는 걸로, 퇴원하는 걸로 강력하게 규정을 하면서 지금 수업을 1학년, 2학년을 목토 오전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나름대로 이제 수학 왕이라고 하는 친구들이라서 선생님이 계신 가운데 애들이 힘들어하거나 뭐 하는 경우는 본인들이 열정을 다해서 띄워주겠다. 같이 박수 쳐주세요. 목이나 토에 와서 띄워주겠다. 후배들 위해서 안 되는 부분들은 다 띄워주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수학이 가장 중요한 과목이에요. 결국에 수능에서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수원 2의 경우가 안 되는 것도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굉장히 정확하기 때문에 공수 1, 2가 안 되면 가서 해결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좀 더 저는 바깥에서 얘기를 할 때는 우리가 김우진 쌤을 포함하여 우리가 부족한 건 뭔가?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져서 못하는 건 뭔가를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근데 선배들은 김우진 선생님에 대해서 단 한 0.1의 불만도 없습니다. 재원생들은요. 특히 설명력과 그리고 자료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그것들을 매년 들으면서 그렇다면 학원에서 서포트할 건 뭔가로 좀 숙연해집니다.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전 또 선생님한테 지적질을 막 하거든요. 어떤 쌤이든. 그리고 내가 도와줄 테니까 이거라도 더 해서 재원생들한테 혜택을 주자라고 모든 선생님들한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0.1에 5점이 없다면 그렇다면 알려야겠다. 내 말이 맞나? 5점이 없나? 설명력 없나? 네. 아까 그 친구들이 얘기할 때는 아는 건 지루해서 못 듣는다. 설명력이 아니다. 자료도 너무 쉬운 것들밖에 없어서 결국 시험 성적이 안 나온다. 네. 그리고 연합반의 경우에는 대원외고랑 맞지 않다. 전혀. 이런 얘기를 강력하게 지금 여기서보다 더 이제 사석이니까 피가 터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에 그러니까 옳은 길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선생님과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아이들이 더 떠먹여질 수 있도록 목요일과 토요일 날에 오전에 클리닉을 하면서 해야 된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학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케어를 받고 싶은 분들, 제가 멘토링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기말고사 시험지를 가지고 선배들과 이게 뭐가 부족했는지를 케어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원하시면은 써서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멘토링. 나는 무엇이 문제인가? 수학이. 예. 그건 나갔어요. 문자에. 예? 선착순 20명. 예. 그리고 이미 선착순 20명 중에 결정이 된대요. 먼저 오신 분이.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원생 상담을 해볼 수 있죠. 예, 재원생은 상담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일단 더 잡으면 되잖아. 해줄 거지? 해야죠. 예. 뭔가 아이랑 같이 기말고사 성적을 놓고 그 다음에 뭐가 문제였는지 어땠는지에 그 하게 되면은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1학년하고 2학년하고 이제 나눠서 이제 우리가 대원외고가 중점인 학원인데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명수로 따지자면은 이제 희문고가 워낙 비대하니까 희문고가 대원외고를 넘어섰습니다. 저희가 SNT가 희문 전문 학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경기용동은 독보적인 일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원외고뿐만이 아니라 보면서 그래도 제 가슴에는 항상 1호가 대원외고죠. 우리 대원외고죠. 거기에서 수학을 연합반을 봤을 때도 보면서 우리 애들이 이랬구나. 희문고 수학도 알고 단대부고 수학도 알고 중동고 수학도 알고 중산고 수학도 알고 진선여고 수학도 아는 가운데 외고 애들이 여기 있었다니 라고 제가 좀 놀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우진 선생님에게로 오셨을 때 그럼에도 각각의 다양한 경우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아이들이 선배진들과 묶어서 우진쌤이 더 힘내라고 하시고 그리고 우쭈쭈 하면서 수학을 더 올릴 수 있도록 SNT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